안녕하십니까. 청강엽 경제연구원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앞에서는 그 펀드에 관해서 각 개념을 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요즘 뜨고 있는 그 펀드 상품들도 다 살펴봤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ETF라는 상품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폭풍 성장 중이다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폭풍 성장하고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ETF라는 건 무엇인가? 그 다음 ETF 해당과 ETF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TF의 특징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ETF는 영어의 그 앞에 자 E와 T와 F, 펀드입니다. 펀드. 상장지수 펀드다. 이거 말 하나하나 그대로 이거 살펴볼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냥 ETF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ETF는 펀드다. 그리고 우리말로는 상장지수 펀드라고 한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 일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장돼서 매매되는 펀드다. 자, 정권 계좌가 있으면 HTS 상황에서 손쉽게 실시간으로 매매한다. 자, 여러분 펀드 한번 가입해 보시면 굉장히 번거롭죠. 그 투자 성향 다 파악 다 하고 돈 넣으면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환매하면 하려면 또 굉장히 어렵죠. 펀드 청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런 모든 어려운 애로사항을 갖다 한 방에 다 해결 다 해버린 거죠. 마치 이런 펀드를 갖다가 주식처럼 취급해가지고 그래서 상장을 시켜가지고 손쉽게 매매해버리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그 아이디어의 그 전환이었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점이 많이 나옵니다. 판매 수수료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운용 보수가 저렴하다. 그 다음에 주식 매매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니까 비용 면에서 가장 저렴하다. 그 다음에 소액 자금으로서 투자할 수 있다 이거죠. 예, 종목 전체에 투자하는 게 이런 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뿐만이 아니라 스타일, 섹터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게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입맛대로 투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정권 거래소도 없다. 혹은 매도 시점에서 바로 수익이 확정된다. 야, 정말 ETF 살펴보니까 장점밖에 없습니다. 단점이라고 거의 눈에 안 보입니다. 자, 그러면 ETF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섹터랄지, 그 다음에 스타일이랄지, 이런 시장 지수 ETF 이런 것들을 몇 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스타일 ETF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유사한 성격의 이런 걸 집단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가치주와 성장주 ETF 이런 식으로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또 하나 이렇게 삼성그룹주 ETF 하면 삼성그룹이라는 유사한 성격의 어떤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ETF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걸 저희들이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스타일 ETF. 그 다음에 이제 커머디티 ETF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원유나 곡물 등 원자재로 구성된 ETF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섹터 ETF라는 게 나오거든요. 섹터하고 여러분들에게 스타일하고 많이 이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섹터라는 건 뭐냐면 자동차, 은행, 반도체, 건강, 정보통신 이렇게 5개의 섹터를 나누어 그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묶어 주가지수를 구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섹터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ETF라는 거는 한마디로 고액자산 가져가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 고액자산도 유리한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 종합과세가 되면 여러분 그 최고 세율이 38%죠. 38%에 주민세 3.8을 더하니까 41.8% 세금 두들겨 맞거든요. 이거 요즘 이제 2천만 원 이상 아닙니까? 금융소득이요. 고액자산 가들한데 굉장히 큰 세금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절세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절세되는가 한번 볼까요? 자,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를 하면 소득에 대한 세금은 배당 소득세 15.4%를 내고 금융종합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해외 상장 ETF를 직접 투자하면 양도소득세 22%를 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까지만 보시면 해외에 상장된 걸 직접 투자하면 22% 내니까 15.4%보다 세금 더 많이 내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는 뭐냐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분류과세를 한다 이겁니다. 이걸 따로 떼서 과세를 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액자산가들한테는 이걸 사면 아무리 많이 사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차라리 15.4%보다는 22%를 내더라도 41.8% 내는 것보다는 낫다는 이런 얘기죠. 굉장히 그래서 고액자산가들 유리한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세 시점을 보면 말이죠. 이거는 매매 때마다 원천 징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십시오. 100만 원을 투자하고 한 번은 마이너스 10만 원, 한 번은 플러스 10만 원이 나면 마이너스일 때는 세금 안 내도 되지만 플러스 10만 원이 나면 세금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 한번 보십시오. 요거는 뭐냐면은 매매 때마다 원천 징수하는 게 아니고 연 1회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만 원, 플러스 10만 원 두 번이 일나면 보통은 어떻게 됩니까? 제로죠.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세금이 없고. 예. 그렇게 해서 해외 상장된 ETF를 갖다가 직접 투자하는 요게 요즘 그 고액자산가들 여러분 잘 아시죠? 강남에 있는 그 부호들의 재테크 수단입니다.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직접 투자한다 이거예요. 아, 그럼 그 직접 투자 어떻게 해?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뭐라고요? 요즘 HTS 사이언스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예, 단지 하나의 단점이라면 거래 시간이 상이하다. 예, 미국에 상장된 거 우리가 살라니까 보니까 시차가 안 맞죠. 그런 거 단점 외에는 거의 없다는 얘기죠. 또 하나 뭐 구태 찾는다고 한 줄 위험이 있다. 그렇지만 세금 면에서는 엄청 유리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TF 성장세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나라에 그 ETF가 들어온 게 지금 11년이 됐는데요. 지금 세계 순위로 순자산 규모로는 세계 10위, 거래대금 기준으로 지금 4위권으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2012년 보면 약 18조 정도로 지금 순자산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1거래 대금을 보면 맨 처음에 한 300억 정도 수준에서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8천억이 넘습니다. 8천억이. 여러분 지금 우리 코스피 하루 거래 대금이 4조 좀, 한 4조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4분의 1 정도 수준이 ETF에서 이뤄주고 있다는 얘기죠. 대단한 지금 성장세죠. 실제 그래프 한번 볼까요? 자, 2012, 2013년 나오는데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보이시죠? 예, 금액은 아직까지 작습니다만 이게 중요한 거죠. 가파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제가 폭풍 성장세로 달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ETF에 이제 관심을 조금씩 더 이제 많이 두시라는 그런 얘기죠. 펀드보다는요. 자, 그래서 지금 ETF 하면 미국의 블랙록이라는 데가 지금 세계 최대거든요. 이게 있는 그 운종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ETF 시장이 가장 전략적인 자산 배분의 한 유행이고 황금성도 좋고 저비용이고 고수익을 추구하는 금융상품이다.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 미국 연기금 같은 경우는 25% 정도가 ETF를 합니다. 근데 아직도 한국의 경우는 몇 프로요? 1%에 불과합니다. 이게 뭡니까? 앞으로 우리 한국 시장에서 ETF 성장이 무궁무진하게 열린다는 그런 얘기죠. 예. 자,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ETF 시장에서 질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동안에 이제 그 ETF 시장이 뭐가 문제가 됐냐면, 레버리지랄지 인버스 이런 파생형이 많아가지고 지금 문제가 됐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좀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실제로 그 파생형 ETF 비율이 2011년 74%에서 지금 현재 63% 정도로 지금 줄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주식형 ETF 비율은 23%에서 지금 현재 31%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품 구성도 아시아 최초로 인버스, 레버리지, 커브드 콜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수익 구조를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형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주식을 하나 사면서 콜옵션을 매도하는 좀 이제 어려운 개념이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이런 걸 알지. 그다음에 꾸리 실물 ETF 이게 뭐냐면 우리 지금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우리가 지금 된 거거든요. 이게 꾸리에 대해서 실물적으로 실물 꾸리 우리 여러분 검언하는 꾸리 있지 않습니까? 꾸리 실물 자산에 ETF를 투자를 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우리가 이번에 새로 만들어져서 도입이 됐습니다. ETF가.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신상품들이 많이 지금 출시가 되고 있다. 자, 그래서 ETF 순자산 총액을 보면요. 계속 이렇게 가파르게 이렇게 지금 증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TF 자산군별 하루 평균 거래대금을 보면요. 이 녹색이 지금 국내 주식형이거든요. 주식형 한번 보십시오. 아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죠.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보면 지금 이제 ETF 시장 한계를 이제 극복하고 말이죠. 2013년 8월 달에 합성 ETF라는 게 이제 새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합성 ETF가 나오면서 이제 다시 한번 질적인 도약을 하게 되는데요. 합성 ETF가 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투자 주체별 비중을 한번 살펴봐도 말이죠. 개인과 기관, 외국인 비중이 아주 균형을 지금 잘 맞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익률도 보면 2013년 그 수익률 기준을 보면요. 국내 주식형 펀드 20 종목 중에 이런 그 ETF 관련된 그 종목이 5개나 차지할 정도로 지금 ETF 수익률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ETF를 잘만 고르면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수익률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제 그런 관점이 되겠죠. 자, 그럼 해외 ETF 시장 추이를 한번 살펴볼까요? 1993년에 이제 세계 최초의 그 ETF가 상장이 됐는데요.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가 되기 시작해서 2013년도 보면은 약 하나 원화 기준으로 한 2,000조 정도가 지금 상장돼 있다고 합니다. 2,000조 정도가요. 종목 수는 약 한 4,800개 정도 되는데요. 해외 지금 그 ETF와 이것도 지금 놀랍죠. 지금 이 전체 옛날에는 우리가 뭐 펀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만 이제 펀드 중에서도 상장 지수 펀드가 유행을 타고 있고 대세를 형성하고 있다. 한마디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이제 ETF 연도별로 성장 현황을 보면요. 저희들 국내에서는 2002년에 처음으로 이제 최초로 그 ETF 시장이 개설이 됐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섹트가 개설되고, 노후고, 스타일, 테마형 ETF, 그 다음에 해외 지수 ETF, 채권형 ETF, 인버스, 레버리지 같은 이제 파생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013년 드디어 작년에, 2013년이죠. 합성 ETF라는 놀라운 ETF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합성 ETF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게 정말 놀라운 ETF입니다. 예. 자, 그래서 국내 ETF 시장을 이제 아까도 살펴봤습니다. 다시 보면 말이죠. 종목과 순자산이 이렇게 가파르게 지금 증가되고 있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국내 ETF 거래 대금을 보면 말이죠. 2002년 상장 초기에는, 그 순자산 총액 비율이 0.1%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작년 2013년도 기준에는 말이죠. 1.4%까지 지금 증가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이 좀 증가가 됐다. 그리고 거래 대금도 지금 현재 한 2013년 3월 말에는 약 한 23.1% 수준으로 급속히 좀 높아졌다는 얘기죠. 옛날엔 그 코스피 거래 대금 대비 한 1.1%밖에 안 됐는데. 예, 그래서 아무튼 그 거래 대금도 지금 증가하고 있고 순자산 그 코스피 시가총액 대비 ETF 순자산 규모 비율이 지금 현재 계속 이렇게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그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ETF 종류가 이제 크게 봤을 때 이제 뭐 업종 해외 상품 ETF들이 있는데요. 자, 레버리지 ETF, 레버리지 ETF 요 지금 그 매매 엄청 일나고 있죠. 자, 레버리지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우리말로 그 지렛대죠. 그래서 지렛대라는 게 뭐죠? 무거운 물건을 움직일 때 사용하는 게 지렛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레버리지 ETF라는 것은 파생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가 예를 들어서 100에서 200으로 만약에 지수가 100에서 200으로 2배 증가했다. 그러면 레버리지 ETF라는 건 뭐냐면 이게 다 꼬박이 무조건 2배를 해준다 그 말이죠. 예, 상승할 때도 2배, 거꾸로 하락을 하면 2배로 이제 일르는 게 되겠죠. 그런 게 이제 레버리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버스라는 건 뭐냐면 지수가 우리가 주식을 사면 상승을 해야만 이익이 납니다만 인버스 ETF를 사면 하락을 하면 그 이익이 나는 그런 ETF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ETF를 이제 여러분 매매를 많이 했으면 주식이 오르든 내리든 항상 수익을 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레버리지 ETF.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번 요즘 새로 나온 게 이제 합성 ETF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용사별로 ETF 그 이름이 이제 달리 붙습니다.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건 여러분 그 제목을 코덱스 ETF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거는 코세프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셋에서 운영하는 게 뭐라고 그러냐면 타이거라고 붙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코덱스, 코세프, 타이거. 운영사별로 해서 뭐 다릅니다. 요즘 보면은 뭐 아리랑 ETF, 뭐 하나자산운용이죠. 그렇게 해서 이름이 다 달리 붙어 있다는 그런 얘기죠. 자산 운영사별로 이름이 다 다르다. 자, 그래서 이제 삼성그룹의 그 코덱스 인데프라는 게 뭐냐? 시가총액 삼성 그룹 중에서 시가총액이 1조 이상의 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본다면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화재, 삼성전기, 삼성중공업, 삼성 SDI, 삼성엔지니어링, 제일모직,
삼성증권 등으로 구성된 게 제목이 뭐냐면 삼성그룹 코덱스 ETF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삼성그룹 코덱스 ETF를 샀다는 것은 뭐죠? 이런 그 기업들을 개별적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 여러분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한 주 살라니까 뭐 100몇십만 원 하죠. 뭐 삼성생명 뭐 한 뭐 1, 20만 원 뭐 이런 거 뭐 다 비싸지 않습니까? 삼성화재도 뭐 비싸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살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그걸 똘랑 뭉쳐가지고 삼성그룹 코덱스 이런 ETF를 사면 단돈 뭐 이렇게 얼마 안 되는 몇만 원도 안 되는 그런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삼성그룹 코덱스 ETF에 투자하면 안정적인 회사에 투자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ETF를 알면 점점 재밌어지는 거죠. 아, 그렇구나. 삼성전자 비싸서 내가 투자를 못했는데 삼성그룹 코덱스 ETF를 사면 삼성그룹 전체에 투자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재밌는 결과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조선. 자, 여러분 그 조선주 중에도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뭐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현대미포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야, 뭘 사야 내가 제대로 수익을 내지? 여러분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뭘 사면 된다고요? 조선 ETF를 사면 돼요. 조선 ETF. 그러면 이거 전체를 다 산 게 이게 한참이 다 들어가니까 한꺼번에 그냥 고민이 해결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은행, 정권을 사면 정권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다 묶어서 하나를 사게 되니까 뭐 은행이 빠지고 은행이 오든지 상관없이 안정되게 투자가 되는 거죠. 은행은 마찬가지죠. 은행도 여러 가지 은행이 있는데 어떤 은행을 사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이 은행 그냥 ETF를 사면 전체 평균적으로 가니까 아주 그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ETF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린 합성 ETF 드려 나왔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 주택 경기가 좌지우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나도 미국에 그 주택 그런 쪽에 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방법을 몰랐지 않았나요? 여러분 미국 주택이 좋다는데 내가 미국에 돈 들고 와서 집을 살 수도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은데 너 어디다 투자해야 되지? 그런 그 해결책을 해주기 위해서 나온 게 합성 ETF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이죠. 이거 보면은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을 통해서 기초자산에 간접 투자한다. 그러니까 미국의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데 내가 부동산을 직접 사는 게 아니고 부동산을 미국의 다우존스 부동산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이 오르면 미국의 다우존스 부동산 지수가 당연히 안 오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 실물 경기 쫓아간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스왑 거래라는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만 여러분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실물 자산을 일단 보유하지 않고도 보유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2013년 8월달에 놓은 그 이후로 해외 부동산이나 원자재 이런 거에 대한 지금 투자가 지금 급속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랐는데 합성 ETF가 나오면서 이제 미국에 부동산도 투자할 수 있고요. 여러분 오만 대 다 투자 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참 멋진 세상이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사들이는 ETF와 달리 실물 자산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요. 파생 상품을 통해서 해당 지수와 비슷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이 되겠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내가 미국에 있는 그 주택을 안 사고도 주택을 산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붙여놨는데요. 기존에 이제 실물 ETF라는 건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보시지 마시고 굵직한 것만 보고 넘어갑시다. 기존에 이제 실물 ETF라는 건 투자자가 돈 주고 말이죠. 그냥 그 운용사에서 실물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삼성그룹 아까 ETF 하면 삼성그룹 구성된 그 실물을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투자자가 돈을 주면요. 이 운용사는 증권사하고 스왑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아까처럼 미국의 주택이라면 예, 실제로 주택을 사는 게 아니고 주택을 지수를 산다 그런 애죠. 다우존스 예,
다우존스 그 미국의 그 부동산 지수를 이제 이 증권사에서 삽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니까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이 지수가 당연히 오르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익률이 됐다 그 말이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편입 자산을 보면 이제 실제로 주식이나 채권도 실물이지만 여기 와서 보면 파생 상품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운영 위험은 이거는 이제 추적 오차 범위 위험이지만 이거는 그래 상대방의 신용 위험이다. 이게 망하면 이게 또 이 위험이 그런 위험이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제 예를 한번 볼까요? 작년 이제 2013년 그 8월달에 처음으로 이제 저희들 합성 ETF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놓은 그 상품이 뭐냐면 한국투자신탁금 운용의 킨덱스 합성 ETF 선지국 하이힐드 그 제목이 깁니다. 이런 그 합성 ETF가 나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영국의 영국의 채권을 사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이게 뭐냐면 영국에 채권을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영국이 채권 투자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국이 여러분 직접 가서 채권을 사야 되죠. 근데 그리 안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얘기입니다. 뭘 산다고요? 합성이 되고 이렇게 선진국 하이힐드 ETF를 사면 영국에 이게 뭐냐면 채권을 직접 안 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고 간접 투자한다. 그럼 뭐에다 투자한다고요? 영국의 채권 지수를 가지고 있는 영국의 마켓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영국의 채권을 한 700종목이죠. 영국 채권 700개를 둥실이 모아놓은 그런 어떤 그 지수를 가려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게 마켓 지수라는 거거든요. 요걸 산다 그 말이죠. 그럼 이제 채권 가격이 좋아져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서 채권의 수익이 났다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마켓 제공지수도 당연히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비슷한 효과를 낸다 그런 말이죠. 아무튼 결론적으로 한국 투자 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하는 그 선진국 하이힐드 ETF를 사면 영국의 채권 700개에 해당하는 채권을 직접 사지 않고도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미국의 그 리츠 부동산 ETF를 사면 다우존스 부동산 지수를 모방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그 주택을 사는 거하고 똑같은 그 효과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누적 수익률이 56%에 이른다니 3년간 누적 수익률이 56%에 이를 정도로 이거는 33%고요. 여러분 3년이니까 이거는 10% 넘죠. 11%죠. 그건 3년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18% 넘죠. 야, 이거 대단하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이 채권에 투자한다. 굉장히 안정적이죠. 미국이 주택 경기 좋은데 미국의 주택 경기 내 직접 부동산을 안 사도 여기 투자를 하니까 18% 수익은. 여러분 정말 합성 ETF 여러분들 알면은 정말 멋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그동안 비싸서 못 샀던 내가 투자 방법을 몰라서 못 샀던 이런 종목에 이제 여러분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 세계 경기가 다 좋아지다 보니까 미국의 주택 경기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그런 그 주택을 내 집 안 사고도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이런 것들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국내 이제 채권형 이제 합성 ETF 시장을 보니까 향후에 이렇게 성장할 것이라는 지금 벌써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에 가면은 이런 지금 그 채권 이거 파란선이 이거거든요. 채권형 합성 ETF인데요. 벌써 지금 보면 엄청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증가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그 펀드에 대한 저희들 일반적인 개념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요즘 뜨고 있는 펀드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제 상장지수 펀드도 살펴봤는데요. 상장지수 펀드가 이제 대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수수료도 싸고요. 환금성도 좋고요. 매매도 금방 할 수 있고, 금방 현금화되고요.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곳곳에서 이렇게 긁어줘서 새로운 상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 ETF가 성장이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펀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특히 상장지수에 대한 펀드에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흔히 열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은행에 열어놓으면 한 2, 3%입니다만 그런 거 열어놓지 말고 여러분들 주식 사면 너무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국에서 가지고 있는 채권 어떤 그런 걸 지수에 투자를 하고 미국의 그 부동산 지수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있다는 걸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걸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귀중한 이 돈을 많이 불려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